오늘은 12월 21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거는 비박이 21일 탈당을 결의했죠. 분당을 하겠다. 그리고 D-Day를 27일로 잡았다. 이런 소식과 함께 그렇게 됐을 때 정치 판도가 어떻게 변화가 있고 비박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21일 연합뉴스 그리고 20일 날 이런 말씀했어요. 탄핵이 되고 나면은 예비 내각을 갖출 것이다. 또 자기가 당선되면은 정부 종합청사에서 직무를 보겠다 등등등등 많은 정견 발표하듯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벌써 대통령 됐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오늘 21일자입니다. 여 분당 제3지대 관심 없어. 오로지 정권교체 생각뿐. 이 타이틀이 이렇게 연합뉴스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헌을 할 생각은 없다. 대선 때 현행으로 당선되겠다, 이런 뜻이겠죠. 이와 같이 뜻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전부터 개헌 별로 말씀 안 했어요, 원래 문재인 대표는. 그렇다면은 이런 변수에 의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플러스 변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반기문 씨입니다. 반기문 씨가 귀국을 하게 될 때 누구와 손을 잡고 정치할 것인가, 이런 변수가 생깁니다. 지금 반기문 씨는 21일자 이 뉴스도 보니까 정치할 뜻은 확고해요. 다만 이제 누구하고 할 것인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먼저 24일 태극기 시 잠깐 언급하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24일 날 타항기구, 그러니까 전에 보수 대연합이죠. 박사모 소속된 곳입니다. 여기에서 오후 4시에 시청 앞 대안문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밤 7시에 본대에 들어간다는 거죠. 야간 시위입니다. 그런데 신의 한수 쪽에서는 동아일보 앞에서 오후 2시 집회를 한다고 신고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집회가 시차가 나고 장소가 틀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회가 같은 성격이라도 신고가 둘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차벽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성격이 같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물론 저쪽에 촛불시위대하고는 차벽이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차벽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넷이 합해지기도 쉽지 않고, 물론 합하는 거야 이리저리 골목으로 돌아가서라도 합할 수 있죠. 그런데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오후 2시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2시부터 해가지고 4시, 밤 7시, 9시까지 이렇게 같이 꿋꿋이 동참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이거 어렵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위는 한 깃발 안에 뭉치고 한 깃발 안에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겠네요. 물론 2시부터 기운을 돋궈가지고 4시 시작할 때부터 풍성해지고 7시 때 그야말로 본대에 제대로 보여주고 이런 것도 괜찮긴 합니다. 하는데 글쎄 한 장소에서 동시대에 하는 게 안 낫겠는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리고 17일요. 저번 17일 그때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청와대까지 본대가 가면서 거기서 일본은 강화문 진입을 시도했어요. 이제 신의 한수 쪽입니까? 그렇게 하고 그쪽에서 김진태 의원이 연설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차벽이 막혀가지고 전체가 못 가고 일부만 가게 된 거죠. 많이 가긴 갔다 하지만은 또 일부는 돌아간 거예요. 도로. 장소가 이렇게 좁을 때는 차라리 전략적으로 두 군데, 세 군데 나눠서 한 곳으로 이렇게 진입하고 이런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종 일관 집행부가 한 깃발 안에 전략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와대 앞에 가서 모두 흩어져서라도
강화문에 진입한다고 하든지. 근데 박사모는 갔다가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전략을 짰고, 신의 한수는 가서 강화문에 진입하는 걸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들어가지 못하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려면 전략을 짜서 가고 일부는 돌아오고 일부는 강화문에 진입하고 이렇게 짜든지 아예 애시당초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당을 새로 창당한다. 분당을 한다.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당을 창당한다, 분당한다 할 때는 반드시 성공 요건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유능한 대선 주자가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지역에 확실한 지지를 받는 그런 주자. 이 주자가 없으면은 나중에 그 안에서도 서로 옳다 그러다 하다가 흐트러져 버려요. 그리고 20명 이상 확보되면은 국가에서 주는 정당비로 가지고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다 해도 새로 당을 만들면 조직을 가꾸고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지요. 또 당원 확보를 해야 돼요. 진성당원. 원래 오랫동안 저장된 그 당원. 이게 재산인데 분당하게 되면 그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불리하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탈당이다 이런 것을 꺼려하고 잘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비례대표 알죠? 비례대표는 탈당하는 순간에 의원직 상실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위가 이어받죠. 이런 또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새누리 보수 이쪽에는 박근혜 대통령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5% 4% 하니까 그런 걸 믿지 말고요. 박근혜 프리미엄은 여전히 앞으로도 작동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박근혜 지지자들이 표를 안 줄 때 보수 색채를 띤 후보가 당선되기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 서울을 볼까요? 서울에 어차피 야당 지지자는 야당 찍지 누가 나오든 여당 안 찍죠. 그런데 여당 명색이 보수 후보들이 둘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박근혜 프리미엄이 작동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보수 둘 다 떨어져 버리든지 예를 들어 친박 쪽에서 후보를 안 냈습니다. 그럼 비박 쪽에서 한 사람 나갔어요. 그럼 박근혜 지지자들이 표를 안 찍고 집에서 잠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선되겠습니까? 표가 어떨 때는 수백 표, 어떤 경우는 수십 표로도 갈리는 곳인데 지방도 말할 거 없어요. 지방에는 여당 보수 쪽 달고 나오면 박근혜 프리미엄 좀 작동해도 되긴 합니다. 야당 지지자가 적을 때. 그러나 만약에 경북이든 대구든 민주당 지지가 높아진다 할 때는 박근혜 프리미엄 작동하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분당이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분당을 결행한다. 계산이 그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겠는가? 우리가 또 살펴볼까요? 비박은 개헌을 원한다.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거죠. 늘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개헌. 그럼 밖에 나가서 개헌 정국이 형성된다면은 비박은 캐스팅 보드를 갖게 됩니다. 비박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런데 더민주가 개헌을 원하질 않아요. 문재인 전 대표 딱 못 박잖아요. 개헌 안 한다고. 더민주는 개헌을 하려고 안 해요. 왜냐? 조기 대선 전국 되면은 정권을 획득하겠다는데 지금 뜻을 두고 있지 개헌해서 질질 끌려고 하질 않아요. 현재 대통령 제로 정권을 얻겠다 이런 뜻을 가지는 것이지 개헌하려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여분당 제3지대 관심 없어. 오로지 정권 교체 생각뿐 등등 이런 게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비박에서는 또 대안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반기문이란 대안이 아니겠습니까? 반기문 씨가 귀국을 해가지고 비박하고 손을 잡게 되면 그 그늘 안에 또 탈당이 더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비박으로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도 박근혜 프리미엄을 이겨낼지 그건 미주세요. 그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만약에 반기문 씨가 비박이나 국민의당 어느 쪽으로 합해진 쪽으로 나오든 비박으로 나오든 이렇게 되고 친박 쪽에 후보가 또 한 사람 나올 때 이렇게 돼버리면 3파전이 돼버릴 우리가 있죠. 그러면은 보수표가 갈라져 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가령 더민주의 문재인 후보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후보 쪽의 승산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더민주에서는 개헌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바로 대선을 치르는 것, 이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 친박 쪽에서 모든 것을 표를 집결시키려면은 국민의 지지가 한결같이 그쪽으로 향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부응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재탄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반기문 씨를 새누리 후보 경선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물론 추대는 아니고 후보 경선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후보와 경쟁을 시키는 거죠. 이런 구도로 가야 된다는 거죠. 별도로 따로 나오게 되면은 승산이 그만큼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변수가 적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남은 새누리당의 친박들이 애국 세력으로 정말 각계각층의 좋은 분들을 초빙해서 모시고, 그 다음에 뚜렷한 대선 주자, 강력하고 욕심 있고 분명한 대선 주자를 모시느냐 못 모시느냐, 여기서 변수가 갈라져요. 그렇게 되면은 비박은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가 질이 멸멸한다면은 반기문을 필두로 해서 비박이 힘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 정국이 국민들이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 무효다, 한교안 대행 체제도 지켜야 된다, 헌법재판소도 압력 넣지 마라, 정상 판단하게끔, 이렇게 모두 결속해서 뜻을 나타내고 들고 일어나면은 남아있는 새누리 쪽, 그쪽에는 힘을 받게 되고 탈당한 비박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또 그렇게 되면은 반기문 씨가 비박하고 손을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반기문 씨가 어느 쪽에 손 잡을 것 같아요? 지금 반기문 씨는 간망이에요. 원래 내가 볼 때 반기문 씨는 두루두루 여기도 둥글 저기도 둥글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발언했네요.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 그 정치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뜻을 이제 분명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애교장관까지 지냈는데 배신했다 마냈다 그런 말 비판 나오는데, 나는 평생 살면서 배신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 적도 없다, 인격 모독해도 너무 모독했다 등등으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거 그럼 결국 뭐냐, 두루두루 나는 이렇게 포용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를 중순쯤 귀국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서도 한 말씀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선정의 결핍이다. 선정의 결핍. 뭔가 선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선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평가를 이제 내렸고, 딱히 새누리당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뜻도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당 가능성을 묻는 말에도 정치라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죠, 맞긴. 어떤 수단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다. 이렇게 말로 답변을 비껴갔다.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은 관망하겠다는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리고 선정의 결핍을 이야기할 때 선정의 결핍에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다. 국민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스템의 잘못, 지도력의 잘못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진단했다. 이것이 이제 반 총장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이 말에 선정의 결핍에서 봤다. 나는 동의는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법으로서 모든 시스템을 잘 관리해서 개혁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싫어하는 계층이 많이 생기고 반발하는 계층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그건 누가 해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역대 정권들이 함부로 손을 못 댔지요. 그 못된 것을 여러 가지를 개혁했는데요. 그거는 전편에 몇 주 전부터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뜻을 같이 하는 강력한 세력을 포진해 놓고 해야 됩니다. 전후 좌우의 모든 요직에 그 바탕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반기문 씨 성향을 이렇게 평가를 하자면 반기문 씨는 평생을 외교 무대에서 또 둥글둥글 했고 정치 부문에서도 누구하고 척을 지지 않고 둥글둥글 살아왔습니다. 그 중도 색채가 강하다 해도 좋고 견해를 내보인 적이 잘 없습니다.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주관이 없고 애국심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실천하고 행하는 방식이 강력하게 뚜렷하게 선을 꽉 세우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외교에 몸이 밴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뚜렷한 견해가 있겠지만 특별하게 강하게 드러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시대에 과연 맞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아까 그분도 혼자 되는 거 아니다 했듯이 혼자 되는 게 아니죠. 세력 대 세력의 싸움입니다. 정치는.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에요. 국민 지지도 반드시 여부어야 되지만 실천 그 세력, 파워가 강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바탕으로 업어야 돼요. 좌익 세력을 업든지 우익 애국 세력을 업든지 기독교 세력을 업든지 군부 세력을 업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반기문 씨는 그런 세력 없다는 거지. 연결고리가. 그럼 누구하고 손을 잡을지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이 만약에 당선돼서 통치를 한다 하면은 허망하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되지도 않고 모든 밑에가 엉뚱한 세력이 채워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박 대통령 4년간도 그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한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세력이 오히려 밀려나고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꽉 차도 될뚱말뚱 하는데 4년 내내 반대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힘쓰겠습니까? 반기문 대통령 현실을 냉정하게 보지 못하면 그런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초기부터도 뭘 강하게 실천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전시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략 있는 용장, 책사가 필요한 겁니다. 전투력이 강한 평화시대는 글을 잘하고 시스템을 잘 구상하는 그런 선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신하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는 대통령도 강력한 통찰력과 결단력, 포용력을 가지고 실천력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몇 마디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평가는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건 더 지켜봐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 말을 여러분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눈앞에 있는 말은 누가 됐든 미사여구 넣어가지고 아주 듣기 좋고 국민들이 바라는 거 몽땅 잡아 넣어서 짜집기로 하는 거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말이 나오면 그 말은 보지 말고 과연 저 사람이 자기 어떤 이해관계로 뭐를 노리고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가 그것부터 살피세요. 앞에 나온 말은 옆에 놔두고 그리고 과연 저 말을 실천하려면은 어떤 세력과 조직과 돈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돈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기본으로 세금에서 조달하겠죠? 과연 그게 가능성이 있는가? 등등 그 돈을 조달할 방안도 없이 막 터뜨린다면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죠. 그런 거 믿으면 안 되죠. 뭘 해도 세금에서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방법도 없이 또 방법을 제시했답시다. 이렇게 하겠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등등등등.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기업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이것도 봐야 돼요. 기업이 한국에 머물러 있겠는가? 밖으로 가버리겠는가? 아니면 외국의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겠는가? 등등 다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여파는 어떻게 될까? 이걸 봐야 됩니다. 그게 잘못되면 그건 안 되죠. 그렇다고 미국에서 얻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없이 하면은 그건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뜯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진행이 오고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봐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공짜는 없다. 공짜 바라지 마세요.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는. 공짜로 생긴 건 다 빚이 되고 몇 배 더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 과정을 자세히 봐야 돼요. 베네수엘라 보세요. 그 석유 많이 나지요. 석유가 비쌀 때는 정말 국민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비용에서 오히려 남아서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놀고 먹어도 됐어요. 그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기르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다 공짜로 생기니까. 그런데 기름값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가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거기서 먹을 거 있나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스위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올해였던가요? 스위스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뭐냐? 300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거. 그런데 스위스 국민들이 부결시켰어요. 국민투표에서 300만 원 받기 싫답니다. 300만 원 큰 돈이죠? 여러분 어때요? 매월 300만 원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눈이 번쩍 띌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그런데 스위스인들은 거절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장차 국민의 의식이 어떻게 될까? 국가가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을 한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공짜 무상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공짜 없습니다. 그런 거. 오히려 나라 망가지는 거예요. 자칫하면. 분배, 공정한 정확한 분배, 그리고 공정한 경쟁, 또 서로 같이 자유롭고 서로 평등한 인권 존중받고 이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그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 기준에서 벗어난 거는 좋아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정치인들 말은 저 사람 말대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지지하고 안 하고 해야 됩니다. 그 앞에 말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적당히 말 짜집게 하는 거 여러분도 잘하고 나도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리고 내년에 과연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냐 개헌정국으로 가느냐 이거는 어디에서 결정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국민 하나하나가 결정합니다. 모두 나서서 민의를 보이고 헌법재판소를 보호하고 한교안 대행체제를 보호하고 이와 같이 강력하게 의지를 보이고 박근혜 탄핵을 취소하라. 이렇게 되면은 조기 대선이 어렵게 되죠. 아니 대선에선 이길 수가 없다 판단하면 개헌으로 가버리는 거죠. 개헌이라도 하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저항이 미미하다 하면은 조기 대선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죠. 또 헌법재판소 압력을 넣어서 통할 정도 된다 하면 압력 넣고 조기 대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알고 보면 국민이 결정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항이 강하면 개헌으로 가도 함부로 개헌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국회만 유리하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국회만 유리하게 개헌하도록 하겠습니까? 개헌을 한다면 지금 시스템보다 더 좋게 개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하게 개헌한다. 국회의 권력이 집중되게 개헌한다. 여러분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강력하게 뜻을 나타내면은 그 개헌도 함부로 못하고 잘 하겠지요. 그리고 국회에도 제대로 정화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덧붙이자면은 언론에 종사하신 분들 모두 자각하고 제대로 보도하고 양심 보도하고 공정 보도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위한 길이고 지금 늦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늦기 전에. 물론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여러분 뜻이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국민이 그 용납 안 할 때 옵니다. 그러니까 늦기 전에 공정 보도하세요. 판은 뒤집히면 걷잡을 수 없이 한국은 뒤집히는 나라입니다. 아닐 것 같아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저마다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고 모두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남보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자리 잡고 법률 심의 잘 하시고 바로 국가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 하고 행동에 반영시키세요. 국민이 지켜본다는 걸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하고 다를 것이에요. 수천만의 국민이 딱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친박 쪽이 뭐 93명만 남느니 100명만 남느니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법률안 통과? 어차피 비박이 남아있다고 지금 통과될 법이 통과 안 되겠습니까? 안 될 법이 뭐 되고 그런 거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요, 국민이 지켜보고 저건 법이 통과 안 될 게 됐다 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통과시킨 사람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박이 힘이 없어 통과되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잘잘못은 국민이 다 물을 테니까 지켜보고, 그리고 또 힘을 합할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박하고 나간 비박이 또 손잡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헌을 한다 해도 비박이 캐스팅 보드 잡고 있는데 뭐 거기 남아있다고 개헌이 안 되고 나온다고 개헌이 어떻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갈라져 가지고 자기 갈 길 가고 선명하게 국민의 판단을 받은 게 낫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은 국민 각자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나오는 국가의 운명은 우리 국민이 각자 책임져야 돼요. 그럼 국회의원 탓도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 전에는 국회의원한테 잘못을 물을 수 있고, 그러나 표를 찍은 후에는 그 잘못은 전부 국민이 지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